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303만원이고요. 금요일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손실 없이 본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를 하긴 했는데 조금 벌고 조금 잃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본전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좌 잔액이 3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순간적인 충동 매매로 뉴스 보고 매수 버튼을 그냥 계산 안 하고 100만원치 계산 안 하고 확 눌러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던 돈 500만원을 그냥 에이텍에 집어넣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면서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냥 자꾸 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손실 보고 있는 날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괜찮은 종목 있으면 계속 매수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매할 금액만 300만원만 남겨놓고 400만원을 전부 인출해서 우리 매니저인 큰아들 통장으로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걸 빼고 3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전할 때까지 지금 현재 한 160만원 정도 손실인 상태인데요.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3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도 200만원으로 한번 해보니까 100만원 100만원 두 종목 매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종목 매수하려고 할 때 이 두 종목에 자금이 묶여버리니까 매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매도하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간차가 발생해서 이 종목을 매도할 상황이 아닌데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어떤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러니까 세 종목으로 나누어서 100만원 100만원 매수하고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남아있는 100만원으로 매수하고 기존 있는 종목을 100만원을 줄이든지 50만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종목을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너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위로 한 1500, 1600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밑으로 700만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일정하게 꾸준한 수익이 아니고 벌었다 잃었다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제 매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저한테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말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 지금 300만원으로 운영을 당분간 할 거고요. 투자금 300만원일 때 투자 원칙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 원칙 정해놓고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이 원칙을 프린트 해갖고 지금 모니터 앞에 붙여놨거든요. 이 아래쪽에 모니터 아래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항상 매수 매도 할 때 이 적어놓은 원칙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심리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맞춰서 딱딱 매매하도록 그래서 그런 원칙을 한번 정해서 이게 좀 운영해보고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이 원칙에 맞춰서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몰빵 충동 매매는 최대한 하지 않도록 급하게 매수하는 경우는 없도록 이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해서 발목이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손실이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매수는 일단 9시 30분 이후에 매수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재료라서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해서 상한가로 쫙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런 종목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급등할 때 딱 매수하면 바로 급락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9시 30분까지는
종목들 분석을 해서 오늘 강해 보이는 종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실제 매수하는 것은 9시 30분 이후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강한 종목을 당일 관심 종목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그래서 당일 강한 종목을 뽑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지 싶은 종목들을 뽑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3종목 매수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100만원 100만원 2종목 매수했는데 세 종목을 매수했는데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으면 세 종목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을 절반 정리를 해서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투자 원칙을 정했고요. 이 원칙에 맞춰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불안정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꾸준한 어떤 차분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매매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금요일 미 증시입니다. 다우 상승, 나스닥 하락 이렇게 해서 그 소매 판매 증가 이 부분이 조금 호재성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부분이 좀 모호합니다. 근데 일단 화이자에서 백신을 11월 말에 긴급 사용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호재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6, 0.7 이렇게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미증시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국내 증시가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는 그런대로 또 이게 어느 정도 지탱이 됐는데 지지선에 좀 지탱이 돼주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분봉인데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들어올리지를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관이 한 코스닥을 1000억 정도 매도해서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닌데 왠지 지금 계속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걸로 봐서 좀 어딘가 모르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방향을 돌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 다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73명 나왔었고, 어제 발표해서 91명 나왔었고, 오늘 발표해서 7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한 18명 작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한 70명 밑으로 내려올 것 같다. 대충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럽하고 미국 쪽의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이 69,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워낙 지금 겨울 들어서 2차 팬데믹 을 염려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하게 급증하게 되면 봉쇄 조치 뉴스 나오면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혼란스럽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또 가는 종목은 가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봤던 뉴스하고 관련된 테마 종목들입니다. 이거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국이 10월 17일 날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 통과 추진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자꾸 가하니까 중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 이런 의미로 중국에서 개발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법 이런 쪽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히토리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티플렉스하고 유니온 이 세 종목이 대장격으로 그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흐름을 그 제가 봤던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있죠? 갭으로 떴습니다.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계속 밀려가지고 거의 한 6%대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건 이제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이런 공식도 있고,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같은 종목이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법안 자체가 히토류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급등할 일은 잘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이기 때문에요. 이건 히토류가 급등하려면 이 부분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져서 그럼 이제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히토류 부분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이런 쪽까지 확산되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 그 월성 그 원자력 1호기 감사 보고서가 지금 이제 채택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탈원전 정책,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월성 1호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이 그 주목받을 수 있다 해서 오늘 좀 강했던 게, 원전 관련해서 좀 강했던 종목이 우진하고요.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하고, 그 다음 두산중공업, 원자력 그 엔진 같은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일단 탈원전 정책이 현 정부의 그 방침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탈원전 정책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르고 풍력이나 어떤 그런 그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 종목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길게 봤을 때 원전 쪽은 현 정부에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27일 날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오염수가 계속 지금 그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지하수 같은 게 거기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수가 그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그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 해양 방출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양 방출하게 되면 수산 관련한 종목들이 오른다 심리적으로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하고 사조 시푸드, 동원수산 이런 종목들이 강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CJ 시푸드가 가장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고 싶어서 그 시간에서 주문 넣었는데 현재 시간에서 이게 CJ 시푸드가 제가 보고 있는 금액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서 지금 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4,835원 정도 요 정도 오면 살려고 주문 넣었는데 매수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수산주들 CJ 시푸드가 가장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조 시푸드하고 두 종목 중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다음 중국에서 광군제라 그래가지고 그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주간이라는데요. 이 소비 관련한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장품 쪽에 중국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화장품 쪽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LG생활건강은 그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100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맥스하고 이츠한불하고 그다음 MP 한강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츠한불을 오늘 그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 처음에 한번 매수해서 이익 한번 보고 두 번째 매수해서 지금 다시 손실 보고 해서 거의 본전 상태로 이츠한불 100만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한 리브라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뭔가 그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나왔던 뉴스였었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리브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환경화우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우리기술 투자를 추천한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우리기술 투자가 종목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군요. 28%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이 종목 그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갖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뒤에 따라가던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 막 올라갈 때는 거의 한 17%, 18%가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만 올라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뒤를 좀 밀렸고요. 그 다음 대성창투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 뉴스하고 관계되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 정도를 제가 봤던 종목들이고요. 혹시 같이 이게 토론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딸리니까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혹은 뭐 뉴스 테마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종목 등록해 놓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종목을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해 놓고 제가 괜찮다는 어떤 시점이 오면 매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설명드리는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식의 어떤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매매하는 그런 흐름하고 좀 다르게 안정적인 매매를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 방법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상태로 목표 수익도 많이 낮췄습니다. 전에는 막 잘 나갈 때는 하루에 뭐 한 5, 60만원 이상 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목표 수익을 한 8만원 정도 잡아서 일주일에 한 40만원 5일 매매를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40만원 정도 요 정도로 목표치를 좀 낮춰가지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모든 댓글 다 좋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댓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댓글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